뭐 해석본을 이제 가지고 와서 아마 여기까지 해석인 건데, 뒤에 거는, 뭐 또 다른, 이래저래 설명이 되고. 이는 돌아가신 찬성 20의 부인 신씨가 그린 것이다. 7개 아버지 부인의 신씨. 그 손가락 끝에서 나온 것이 오히려 혼연하게 하늘이 이루어낸 듯하여 마치 사람의 힘이 들지 않은 것 같으니, 하물며 오행의 정수를 얻고 원기와 융화가 모여서 진정한 조화를 이루며 율곡 선생을 낳으심이 마땅하도다. 이게 이제 내용인적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율곡을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이 낳았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 율곡을 낳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율곡은 이 우암 송시열이 시대 이후로부터는 완전 최고의, 속된 말로 대빵, 그러니까 그쪽 학계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인의 반열에 있는 율곡이 태어났는 것은 그만큼의 합당한 이유가 있는, 일단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했기 때문에 성인 율곡이 태어났고, 그 엄마의 가르침으로서 율곡이 성현의 반열에 오른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에 그와 같은 내용을 산문으로 적어 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이 그만큼 안 그렇다는 거지. 송시열이 그림을 본 눈이 거의 까만 눈에 가까운 눈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시대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은 사실 신사임당이 율곡의 엄마냐, 아니면은 신사임당이 유학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하거든. 지금 세상에 신사임당의 그림이 진짜는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붙이려면은 그중에 제일 잘 그린 그림을 가져와서 저렇게 산문을 붙였으면은 지금 세대에 와서 이런 이제 혼란 내지는 이렇게 대치기 당하는 일이 없을 텐데, 그렇다는 겁니다. 왜 송시열은 이 그림에 이런 산문을 붙였을까?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선비의 세상이라는 것에서 선비는 아주 고품격의 그림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선비가 그릴 수 있는 거는, 선비의 이상향에 해당하는 그림은 선비들이 그려도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 선비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실 온당치도 않았고, 또 하나 선비가 잡다한 것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온당치 않다라고 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성리학이라는 게, 저 시대 성리학에 여성이 어떤 위치인가. 그러니까 17세기에 성리학의 관점에서 여성들은 뭘 할 수 있었는가. 여성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도 허용이 될 수가 없었을 뿐더러, 당연히 학문적, 그러니까 품위 있는, 품격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안 됐겠죠. 그러니까 선비들이 하는 영역에 여성들이 범접하는 것은 사실은 허용될 수 없는 건데, 근데 신사임당은 그림을 잘 그렸잖아요. 실제로 산수화도 잘 그렸고 포도도 잘 그렸다고 나오거든. 근데 산수화와 포도를 잘 그렸다고 나오는 그 기록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신사임당을 율곡의 어머니로 보면은, 그 시대의 여성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에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현의 위대한 엄마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마
찾고 찾아냈던 것 중에가 초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모은 시경이라는 책에 초충이라는 편이 있어. 공자님이 초충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누구를 기다리는 뭐 애절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풀과 벌레에 대한 이야기가 공자의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에 신사임당은 풀과 벌레를 그려도 되는 거죠. 그것만큼은. 이게 이제 화가로서 이런저런 모든 그림을 그렸는 것을 허용 안 하더라도 공자의 말씀에 귀하다고 여겨지는 거니까 이거는 그려도 허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암은 신사임당을 초충도를 잘 그리는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신사임당이 초충도를 잘 그렸다고 하니까 초충도라는 것들이 실제로 저작글에 유행을 하더라도 잘 그린 그림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아까 앞에 그림처럼. 그러니까 웬만큼 잘 그린 그림들은 다 이제부터 신사임당의 그림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충돌을 몇 점을 가지고 있다, 병풍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묵포도 옆에 글씨 쓰듯이 찬문 쓰듯이 기록을 이게 신사임당의 그림이라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제 봐도 지금처럼 그림을 갖다가 옆에 놓고 비교해서 이게 진짜니 가짜니 이렇게 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냥 그러면 신사임당 그림인갑다 이런 정도로 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 기능의 차이라는 것이 오늘 보고 내일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잘 그렸잖아요. 내일 거도 잘 그렸다는 기억밖에 없어. 근데 오늘은 이렇게 그렸는데 내일 본 그림은 저렇게 그렸다라고 보통 사람들의 기억에는 안 남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거나 그림을 아주 좋아해서 모으거나 관찰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남겠죠, 그게. 근데 이 당시에 이 초충도를 가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율곡의 어머니의 그림이어서 갖고 싶은 거지 특별히 뭐 다른 그림 좋아서 이런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시대였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지금은 뭐 사진 바로 옆에 놓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쉽게 구분이 되지만은 여기 보면은 뭐 그렇게 행장했어. 7살 때부터 안견을 그린 것을 모방하여 드디어 산수를 그렸다. 신묘하였다. 포도를 그렸다. 이런 정도만 있는 거죠. 기록은. 그러니까 초충을 우리 엄마가 잘 그렸다. 많이 그렸다.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했었다면은 여기 적혀 있겠죠. 근데 이제 송시열은 100년 뒤에 다시 보는 우리의 대장과 대장의 어머님을 기록하는 거니까 아마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멋있게 보이게끔 서고 기록을 남길까 그 고민했겠죠. 자, 비교를 해봅니다. 자, 이 그림은 아까 이제 국립정박물관에 있던 오이와 개구리 뭐 이 그림이고 이건 엽기죠, 엽기. 근데 요 그림은 겸재정선의 오이와 개구리 그림. 근데 이거는 이제 제목은 또 전 두꺼비라고 했는데 얘랑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정선은
정선이 그림 그린 시기에는 사생을 하고 관찰을 했잖아요. 관찰을 시작하던 시대이거든요, 그게. 사물을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관찰 안 했어. 왜냐하면은 경제 그림 중에 화첩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화첩에 있는 부분 그림들이 남겨져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풍경을 사생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이와 같은 류의 그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런 뭐 오이개구리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그 소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라든지 뭐 아주 많은 그림들이 그래서 왜냐하면은 화첩에 있는 그림들이 사람들이 소장하고 싶어 하는 그림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려서 많이 이제 나눠 줬겠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그냥 아무리 초짜가 봐도 이거하고 수준 차이가 나죠. 여기는 훨씬 완숙해 보이고 필체도 뛰어나고 또 이것도 우리 아까 그 봤던 중에 제일 잘 그린 겁니다. 그죠? 봤던 것 중에 제일 잘 그린데도 불구하고 전문 화공의 그림하고는 차이는 좀 있다. 그래서 누가 잘 그렸나라고 뭐 초청도는 누가 신사임당이 최고였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지금 있는 작품들이 다 신사임당의 진작이라 하더라도 그 수준의 차이나 작품성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저는 이제 현재 심사정에 이거는 날이겠죠? 예, 괴석과 어, 날이. 화원들이나 당시에 이거는 이제 18세기잖아요. 18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들은 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수요가 많은 게 이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림을 그냥 무시로 나 뭐 하나 있으니까 그려줄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그림을 부탁을 해야 되고 그림을 부탁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사례는 해야 되고 그 사례라는 게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비단 한 필 정도 그림 하나 얻는데 그러니까 비단을 한 필을 주든지 지물포 종이를 한 덩이를 사서 주든지 그게 사례였다고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도 꽤 큰 돈이니까 그래서 큰 돈을 주고 지불하고 얻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쉽게 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거나 특별한 상황일 때 청하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받고 싶은 거 탁 미리미리 해놨다가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은 대부분 나도 어디서 보고 누구 집에 가서 봤는데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해서 그림이 이제 확장돼서 소모되어지는 거야. 앞에 봤었던 이제 수박 그다음에 나왔던 그림에 왼쪽 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거, 두 번째 거는 저기 오죽헌에 이제 사임당이라고 적혀 있어. 신사임당이 적지는 않았겠죠. 나중에 누군가가 적었겠죠. 저게 이제 간송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수박 모양만 보더라도 이 모양이랑 이것도 무등산 수박처럼 생겼다, 그죠? 여기랑 이 수박은 일단은 그리는 방법도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르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자, 잎을 그리는 방법.
이게 이제 차이가 사실은 많아요. 여기를 보면은, 요걸 우리가 구륵법이라고 하는데, 밖에 선을 먼저 그렸어. 그 외곽 형태를. 선으로 외곽 형태를 그려놓고, 안에다가 색을 채워 넣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방법, 순서가, 요거는 그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거는 색칠을 해놓고, 여기는 외곽선이 없잖아요. 잎에 바깥에 선이 없어. 마감해놓은 모양선이. 선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뭐, 이게 뭐 악효가 번져나서 무게가 생길 수도 있고, 가피를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젖은 상태에서 안에 요 맥을 그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몰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채색을 먼저 하고 선을 나중에 가하는 거. 이것도 그리는 방식은 요거랑 흡사한데,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둘 다를 합쳐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요렇게도 그렸다가 요렇게도 그렸다가 요렇게도 그렸다가 그릴 수는 있잖아요. 그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그려야 될 이유가 옛날에는 없었다는 거니까. 나는 요렇게 그려서 주세요라고 주문했을 리도 만무하고, 우리 저 집에 있는 모양 난 싫으니까 나는 이런 모양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아마 주문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고 보면은 나비를 그린 것도 다릅니다. 그죠? 완전 다르죠? 한 사람이 그렸다고 보기에는 벌나비도 다르고, 여기는 쉬고, 뒤에 풀도 다릅니다. 그죠? 풀의 필체도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이 그림을 한 사람의 그림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서, 오늘 이야기한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진품인가 아닌가에 관한 아주 첨예한 논란이 일었던 게 이 그림이 채택될 때, 5천짜리 돈에 이 그림이 채택될 시기에 진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닌데, 그걸 한나라를 대표하는 화폐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도상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걸 넣을 수가 있느냐. 이제 논란이 최초로 붙었던 거고, 그 뒤에 붙었던 게 이제 그 신사임당을 화폐에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예, 논란이 심했었고, 신사임당이 대한민국의 여성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존재인가,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제 논란이 컸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따라서 신사임당은 이렇게 봐왔던 수많은 변화는 사실은 신사임당이 변화한 게 아니고, 그 시대에서 필요한 신사임당을 자기들이 맞춰서 그렇게 가공을 한 거였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신사임당이 5만 원권에 들어갈 때 사실 여성운동계에서는 억수로 반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여성상이라고 해서 신사임당이 거기에 들어가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다라고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게 바깥에서 논란이 많아서, 바깥에서 정리가 안 돼서 화폐는 발행을 해야 되고, 그냥 애초에 출발한 게 한국은행에서 했던 대로 그냥 논란을 아는 채 그냥 진행을 했다라고.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신사임당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예술 작품을 보는 연구하는 시선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의문나고 대립되거나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고, 신사임당의 작품이 오늘 봤던 것 중에 실제로 진짜 작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게 다 우기니까 서로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게 진짜라고 말을 못해서 진짜가 아닌 거지. 실제로 이 중에서는 진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그것도 합의를 하는 게 맞죠. 최대한의 근거를 찾아서 합의를 하고 어느 한 작품을 진품으로 보면은 나머지는 다 사실 진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사임당이 그림을 잘 그렸다 기록이 있으니 잘 그렸는 위대한 조선 중기 예술가다 치고, 그러면은 거기에 명성에 걸맞는 아까 그 포도 같은 작품들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니까 그 작품을 기준으로 만약에 정하면은 사실은 나머지는 다 신사임당의 작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 현동자 안견의 몽유도 온도 한 점만으로도 우리는 안견의 위대함을 다 인정하고 알잖아요. 그처럼 신사임당의 작품이 많이 있어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기준작을 빨리 찾아서 정하는 게 맞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미술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역사학자들, 이게 이제 미술사 세부 전공자가 이 논란에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반론으로서 제기를 하는 거여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논쟁 자체가.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역시 물음표를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야 되는 그런 강의가 아닐까. 신사임당이 조선 중기에 조선 초기에 화가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뭐 거기까지 우리가 모두 인정. 이제 거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지, 나머지는 모두 전설적인 거여서 빨리 현실적인 내용으로 갈아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